자, 일단 만점 표점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자, 만점 표점은 72점. 어마어마하죠? 수학이랑 삐까 뜨는 겁니다, 이거. 수학이랑 삐까 떠요. 만점 표점은. 이제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래서 1등급 것도 42. 야, 근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생명과학은요, 그 의대 지망생들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피라미드. 그러니까 완전하게 피라미드 형태로 있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최상위권부터 최하위권까지 다 있어요. 다. 이 과목이 생명과학이거든요. 왜냐면 지구과학은 최상위권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좀 최상위권 좀 빠져 있어. 근데 생명과학은 아무래도 의대 전공 과목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재수생이나 반수생한테서도 이제 생명과학은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피라미드형으로 다 있는데 1등급 거의 42점이다? 이거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는 웬만하면 42점으로 안 나와요. 42점은 웬만하면 재수생 꼈을 때는 보기 힘든 1등급 컷이에요. 이건 진짜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난이도가 진짜 어려웠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막 47점 이렇게 맞으면 47점, 50점 받으면 진짜 엄청나지는 거죠. 그쵸? 이걸 좀 기회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1등급 컷과 2등급 컷이 작죠. 갭이 적죠. 왜냐면 진짜 어려웠던 문제 두 문제 있거든요. 그거 틀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아닌가? 44인가?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던 두 문제만 틀려도 44점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1등급. 그지? 자, 3등급 컷 이거 갭이 되게 좁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는데 여기를 최상위권까지 다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압축된 거죠. 이 천장이 압축된 거야. 여기를 못 넘어가서.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점수만 보면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4등급 컷은 32점. 이게 화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화학은 이제 뭐 1등급 컷 45 이렇게 됐잖아. 45 이렇게 나가다가 4등급 컷 갑자기 25로 훅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이렇게 그러는데 생명은 이제 골고루죠. 골고루.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제 위에 몰려있죠. 여기를 뚫어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고루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시간만 많으면 당연히 다 풀죠. 당연히 관건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지? 시간 관리를 잘 해봅시다. 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데선 최대한 줄여야 돼. 우리가 이 뒤에 17번이나 19번처럼 어려운, 심지어 이번에는 뒷장에 17번, 18번, 19번 연속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맞죠? 원래 그 염색체 그림 문제는 앞에서 한 5번 정도 라인에서 한 난이도 한 중 정도로 나오잖아. 근데 이번에는 상으로 나왔어. 상으로 맨 뒤에 나왔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16번까지 이렇게 푸는데 16번까지 가도요. 뭔가 16번도 어려워. 이제 16번도 어렵고. 그럼 15번까지는 괜찮나? 아니요. 15번도 근수축이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는요. 한 12번까지는 잘 됐을 거야. 12번까지는. 조금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11번에서 조금 고민했을 거예요. 시간 조금 날리고. 12번까지 잘 풀었는데 13번. 이건 이제 실력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13번은 풀고 안 풀고. 어쨌든 13번 풀었다고 치더라도 14번도 괜찮고. 근데 15번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16번 보니까 하고 짐 빠지고요. 뒷장 넘어가니까 17, 18, 19, 20번 남았는데 20번 일단 먼저 풀었겠지. 근데 17, 18, 19 세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은 2분 남았네. 정확하지? 맞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42점이에요. 그 점수가 42점. 그러니까 딱 여기 뒷장까지 가서 20번까지 딱 풀고 17, 18, 19 2분 남았네. 좋됐다. 찍자. 빠바바 찍었는데 다 틀렸어. 42점. 딱 거기까지가 1등급인 거예요. 얘들. 그러니까 요 세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라고. 8점이 깎여도 1등급이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1번. 제가 좀 강력하게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유튜브 영상을 저번부터 장인 장모님이 보기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순화해서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제가 말을 험하게 못하겠어요. 자, 1번. 자, 동해. 자, 수온, 비생물적 요소죠. 자, 니은. 작은 모기를 재빠르게 흡입하기 적합한 빨대보. 적응과 친하죠.
추정란 딱 보자마자 세포분열. 정답은 5번. 시간을 줄이란 말이야. 어떻게든 빨리빨리 줄이란 말이야. 자, 2번. 저 숫자 인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할 거 안 나올 거 어차피. 계산 안 나와. 자, 기억. 활동 대사량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땡. 자, 니은 1 에너지, 그러니까 섭취량분의 소비량이 가장 큰 사람. 그냥 그 갭 차이가 가장 큰 거를 보면 돼요. 갭 차이가 가장 큰 사람은 누구니? 했을 때. 근데 일단은 이제 1보다 크냐 작냐를 먼저 구분해야 되겠는데 소비량이 더 큰 사람 누굽니까? A 아니죠. B 아니죠. 그럼 그냥 C잖아요. 뭐 갭 차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비량이 더 큰 애만 고르면 돼요. 자,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B를 보시면 B가 체중이 감소하니? 소비량보다 먹는 게 더 많니? 그럼 돼지 되겠지.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2번. 니은. 됐고요. 3번. 이거 체세포 분열에서 원은 무슨 식입니까? 지원기죠. 지원기.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는 뭐예요? S기, 복제가 되는 시기. 그 다음에 2는 G2기랑 M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지 않습니까? 이게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A가 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중기죠, 당연히. 가운데 있는 거. 됐잖아. 히스톤 단백질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접합은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틀렸고. 디귿. 구간 2는 A와 B, 중기, 후기 둘 다 M기니까요. 당연히 있겠죠. 정답은 4번. 4번. 포도당이랑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랑 물 분자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 에너지의 일부는 어떻게? ATP로 합성되는데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열로 빠져나가죠. 끝. 자, 기억 틀렸죠. 산소고요. 니은 당연히 이화작용이 일어나겠죠. 이거 알아야 돼. 모든 세포에서 이화작용, 동화작용 다 일어나요. 그냥 어디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거 그냥 맞는 말이야. 알겠지? 디귿.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과정 B에 사용돼요. 합성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항상성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5번도 나왔고, 뒤에 또 호르몬에 관련해서. 그지? 9번도 나왔고. 두 개밖에 안 나왔네. 아니죠. 8번은 나왔잖아요. 8번. 그다음에 9번 호르몬 내화수치 얘기. 물론 이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항상성이 3문제나 나왔습니다. 자, 5번에서는 일단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염, 뇌하수체 전염에서 갑상샘,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은 티록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죠. 항이뇨, ADH. 자, 기억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모든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니은 물의 재흡수 촉진은 당연히 항이뇨 호르몬 맞고요.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호르몬은 다 똑같습니다. 정답은 5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시로 A와 B를 준비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바이러스인 독감이 있답니다. 그럼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필터. 그 말은 세균을 걸러내는 필터인 거잖아. 근데 바이러스인 독감은 세균이 아니야. 세균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필터를 통과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필터를 통과하니까 필터가 의미가 없겠죠. 독감이 있는 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여과를 한대요. 그래서 A를 여과한 게 C고요. B를 여과한 게 D인데요. 둘 중에 독감이 있는 거는 그대로 독감이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2에다가 A를 넣고요. 그 다음에 3에다가 B를 넣고요. 그 다음 4에다가 C를 넣고요. 그 다음에 5에다가 D를 넣었답니다. 근데 누가 발병을 했냐? 4가 발병을 했대. 자, 그 말은 여기에 독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C에 독감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도 A에도 독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2도 발병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발병함.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B에는 독감 병원치 없습니다. 발병 안 했다고 나오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병원체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 디귿. 지옥. 자, 7번. 자, 불법 포획과 남액. 나쁘죠? 자, 그 다음에 기억. 자,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 검은 코뿔소의 기억이 감소했다. 기억이 뭔데요? 몰라요. 자,
급격한 기후변화로 블라블라블라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많은 종이 사라졌으니까 니은은 종다양성이죠. 그럼 자동으로 이제 기억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유전적 다양성과 종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유전적 다양성이다. 유전적 다양성. 됐죠? 자, 기억이 높은 종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멸종되는 게 아니죠. 기억 틀렸고. 니은 자, 산림, 초원, 사막, 습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지 종다양성이 아니다. 니은 틀렸지. 그럼 그냥 읽지 마. 3번. 됐지? 디귿. 그다음 8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풀이니까 디귿. 자, A와 B는 모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죠,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이건 종다양성이건 당연히 감소시키는 원인에 해당하죠. 그 불법 포획, 남획, 서식지 파괴 전부 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문제는 기억, 니은 틀렸으면 바로 디귿만 찍고 가면 돼요. 자, 그다음 8번 보시면 A는 일정해요. 일정해. 근데 B는 갑자기 이렇게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A와 B 중에 한 개체만 호르몬 기억의 표적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럼 얘겠죠. 그 반응하지 못하는 애가. 그리고 포도당을 감소시켰으니까 그 기억은 당연히 인슐린이 되겠죠. 요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기억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 A는 기억의 표적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하는 개체. 그래. A가 아니라 B라고 해요. 잠깐만. 기억의 표적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하는. 응? 잠깐만. A가 인슐린을 투여를 했을 때, 자, 기억을 투여를 했을 때 반응을 하면 감소해야죠. 항상성이 아니라 반응을 했냐 안 했냐만 보는 거지. 반응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지금 Y축이 포도당의 농도잖아요. 포도당의 농도니까 반응을 했으면은, 그지? 얘는 이게 적용이 된 거죠. 그지? 근데 반응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애는 A인 거죠. Y축을 잘 보셔야 돼. Y축. 됐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으나 니은은 맞는 말. A가 반응하지 못하는 개체.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인슐린이랑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은 인슐린을 투여하기 전이고요. 2는 인슐린을 투여한 후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투여하기 전에는 글루카곤이 많겠죠. 기량작용이니까. 근데 인슐린을 투여를 했을 때는 글루카곤이 적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잠깐만. 요게 인슐린. 왜 자꾸 반대로 가냐? 그지? 왜 자꾸 반대로 가죠?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 포도당의 농도로 봅시다. 포도당의 농도. 자, 포도당의 농도가 1일 때는,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거든요. 1, 2. 이렇게. 인슐린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포도당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1은 지금 포도당의 농도가 높잖아요. 포도당의 농도가 이제 높을 때는 글루카곤이 적게 나오겠죠. 이렇게 봐야 맞는 거야. 그 다음 포도당의 농도가 2에서는 적으니까. 그때는 글루카곤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봐야 돼. 결과론적으로. 아시겠죠? 인슐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원인이잖아. 인슐린은. 원인. 여기서. 그리고 포도당의 농도가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셔야 돼. 결과로 보셔야 돼. 결론적으로 당의 농도가 적으니까 글루카곤이 많이 나온다. 당의 농도가 높으면 글루카곤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 됐지? 오케이. 그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연령이 같은 동물 블라블라블라. 자, 기억에서만 뇌하수체 제거. 뇌하수체가 없다. 자, 나와야 될 호르몬이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는 생장 호르몬을 주입하였다. 생장 호르몬을 주입하였다. 자, 뼈 생장을 측정한 값은 그리고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2랑 3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제 뼈의 생장한 정도를 이제 보니까 2는 적어요. 그리고 3는 높아요. 그럼 당연히 생장 호르몬이 먹힌 얘가 니은이겠죠. 그리고 뇌하수체를 제거했으니까 뭔가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정확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뇌하수체가 없으니까 생장 호르몬이 안 나온다. 2가 기억이 되겠습니다. 1은 뭐야? 들러리잖아. 대조군. 중간값이니까.
자, 기억 맞고요. 니은은 투다 틀렸지. 기억이고. 디귿. A는 조석변이다. 뼈 생장을 측정한 값은 뼈 생장 자체가 결과잖아요. 결과는 종속변이. 그러니까 틀렸지. 정답은 1번.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10번 보시면은 중간에 그림으로 확인하실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무조건 감각 뉴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 그럼 B가 자동으로 운동 뉴런. 이렇게. 자, 기억 틀렸고, 니은. 자, 요 무릎 반사의 중추는 어디예요?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죠. 척수. 틀렸지? 그럼 바로 그냥 2번 찍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달은 당연히 감각에서 운동으로 되잖아.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디귿 맞고요. 됐지?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에서 6까지를 준비한답니다. 1번에서 6번까지를 준비를 하고요. 4번에서 6번까지만 죽은 X를 주소한다.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한테만 백신을 놓은 거야. 백신. X에 대한 백신. 자, 죽은 X는 백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얘네 몸에 뭐가 생겨요? 기억세포가 생길 거란 말이야. X에 대한 기억세포. 기억세포 얘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X니까. 아시겠죠? 일단 이거부터 체크.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와 4에다가 기억을 넣었다. 2와 4에다가 기억을 넣고. 됐죠? 그 다음에 3와 4에다가 니은을. 3와 4에다가 3와 5죠? 소리. 3와 5에다가 니은을 넣고요. 6에다가 기억과 니은을 모두 감염시킨다. 됐죠? 1은 대조군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X를 실제로 주입을 한 겁니다. 실제 X. 자, 실제 X를 이제 주입을 했더니, 맞죠? 그죠? 실제 X를 주입을 했더니, 얘는 이제 산다. 잠깐만, X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X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 요게 X를 주입했다는 말이 없어. 왜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망상인가? 자, 잘 보세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X를 주입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기억, 니은 넣었을 때 살았냐, 죽었냐, 항원항체가 있냐, 없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실제 X를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무 말도 없다고. 그냥 살았니, 죽었니.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살지. 왜? 아무것도 안 맞았으니까. 그냥 이것도 백신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산 거라고. 낚이면 안 됩니다. 자, 얘는 죽었대요. 죽었대. 왜? 자, 기억세포 없습니다. 요 기억을 맞고 죽은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맞았을 때 몰라요. 그리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얘도 아무것도 안 맞았으니까 일어나지 않았고요. 얘는 일어났대요. 그지? 일어났대. 그러면 기억 때문에 뭔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다시. 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말은 기억을 맞았을 때 일어났으니까 이 기억에 X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얘도 X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처음 맞고 죽은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살았어요. 왜?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항원항체 반응 일어났고 산 거라고. 기억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X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 그러면 니은에는 X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때문에 죽었어요. 니은 때문에 죽은 거라고. 니은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병원체 때문에 죽은 거죠. 이렇게. 그럼 얘도 당연히 이 니은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요 기억에 있는 X에 대한 거는 항원항체 반응 일어나고 이제 다 완벽하게 방어가 됐는데 니은에 있는 그 병원체 때문에 죽은 거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살았냐 죽었냐가 문제죠. 니은 맞았으니까 당연히 죽었겠죠. 니은 맞은 애 다 죽었어요. 그지? 니은 맞은 애들 죽었으니까 얘도 니은 맞았으면 죽어야죠.
됐지?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5에는 X에 대한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이거는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있긴 있죠. 기억세포가 있긴 있다고. 죽은 게 X 때문은 아니야. 니은 때문이지. 이렇게. 자, D가 다의 4에서 니은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니은을 안 맞았는데 어떻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납니까? 안 맞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여기 이제 그래프 나와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미 배운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프 하나에다가 같이 그려볼게요. 하나에다가. 자, 이게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게 숫자가 시간에 따라 증가를 할 때 개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정해지기 전까지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라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 그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출생률이 요 파란색, 즉 A가 되겠죠. A가 출생률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출생률이 이 B 사망률보다 높으니까 개체수가 증가를 하는 거다.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같아질 때는 이제 일정해지는 거죠. 태어나는 애랑 죽는 애가 똑같으니까 개체수가 일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기억 맞고요. 니은 구간 1에서 환경저항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틀린 말이야, 니는. 그 다음 개체곱 밀도는 그냥 숫자에만 비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T1이 앞에 있고 T2가 뒤에 있으면 당연히 T2가 밀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13번. 자, 이렇게 이제 이 세 개 중에 네 개 중에 세 곳에 시냅스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없는 거죠. 자, 이렇게인가요? 됐죠. 자, A에서 C까지 세 개 중에 두 개는 속도가 1이고 하나는 속도가 2랍니다. 이렇게. 뭐부터 분석하는 게 빠를까? 방향을 잘 보시면 만약에 시냅스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엔가 시냅스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향.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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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든. 알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는 가능한데 전달이 이렇게는 안 되죠.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일단은 자극을 준 위치부터 찾자. 왜? 자극 후 5초가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 자리는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요. 그래프에도 나와 있죠? 자극 후 4초일 때부터 다시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러면 자극을 동시에 준 그 위치는 A, B, C 전부 다 그 위치, D1이건 D2건 D3건 D4건 어딘가는 싹 다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 그러면 얘 다르니까 안 되죠. 그리고 얘 안 되죠, 당연히. 얘 당연히 안 되죠. 얘란 말이죠. 자극을 준 위치가 2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은.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되셨나요? 일단 자극을 준 위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시냅스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가 자극을 준다. 여기나 여기에다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 맞아? 여기에다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 시냅스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요 두 군데가 다 마이너스 70이죠. 이해돼? 시냅스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두 군데 다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 왜? 반대 방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극을 준 곳이랑 여기가 다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요. 그럼 세 개가 마이너스 7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A, B, C는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80이거나 0이거나 플러스 30 중에 하나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시냅스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근데 만약에 이 앞쪽에다가 자극을 주면 되지 않나요? 했을 때 그러면 여기나 시냅스가 있건 말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이 여기나 예를 들어 여기다 자극을 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70은 여기만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70 되면 안 되죠. 속도가 1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판단을 할 때 마이너스 70이 만약에 여기 시냅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나 여기 자극을 줬을 때 여기도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시냅스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세 곳에 시냅스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겠죠, 일단은. 됐나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70인 곳은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7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극을 준 곳의 위치는 여기나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다 자극을 줬으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70이 또 나올 수가 없어.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극을 준 위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셨나요? 일단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판단할까?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거. 자극을 준 위치를 일단은 먼저 D2, D3, D4 중에 이제 어딘지를 찾으려고 하면 보세요. 여기다가 자극을 줬을 때 문제될 거 없죠. 얘도 문제될 게 없고요. 일로 가니까. 그지? 얘는 여기 빼고 다 여기 될 거니까 상관없고 여기 두 개가 마이너스 70이면 되니까 여기 두 개는 아니니까 이렇게 상관없고 얘도 여기다가 준다고 해도 여기 다 마이너스 70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전달됩니다. 전도나 전달이 다 돼요. 이해돼? 근데 여기다가 자극을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여기다가 자극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극을 준 곳이랑 여기 다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70이 여기 세 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되잖아, 세 개가.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C는 더해.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여기도 마이너스 70 이렇게 안 가니까 여기 다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 그럼 자극을 어디에다가 준 거예요? D2밖에 없어요. 줄 때가.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70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70이 아니니까 여기 두 군데 마이너스 70인 데가 D1, D2. 즉 얘는 D2가 될 거고요. 자극을 준 곳이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D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60 보이시죠? 마이너스 60은 그래프상 자극 후 몇 초일 때야? 1초일 때죠. 얘는 자극 후 1초니까 가는 데는 몇 초? 4초인 거야. D2에서 D1까지 가는데 4초. 근데 지금 이 거리를 보면 0, 4, 6, 7이니까 4cm를 4초 동안 갔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1. 잡을 수 있죠. 된 거야?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볼게요. D2에서 주고, 이제 B에서 주면, 자, 요렇게랑 요렇게죠. 맞아? 근데 얘 보시면 2cm 차이 나고 1cm 차이 나잖아. 그죠? 근데 1cm 차이가 나면 여기랑 여기가 1cm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속도가 2가 됐다라고 해봐봐. 만약에 1cm인데 속도가 2면은요. 몇 초 동안 가요? 시간은?
0.5초 동안 가죠. 0.5초 동안.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 중에 하나잖아. 맞아요? 0.5초 차이일 수 있는 지점이 있어? 0? 0이랑 플러스 30? 지금 이게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 중에 하나니까 B랑 C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지금 보면 자극 후 1.5초일 때랑 자극 후 2.5초일 때죠. 플러스 30이 자극 후 2초일 때고.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속도가 2라고 쳐보자. 그럼 가는데 얘네 둘이 차이가 시간 차이가 0.5초죠. 0.5초면 얘랑 얘가 돼야 되는데 그럼 플러스 30이라고 해도 여기를 가거나 갈 때 이 플러스 30이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전체 5초 중에서 가는데 3초, 자극 후 2초거든. 근데 속도가 2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냅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초가 걸릴 리가 없잖아. 3cm 차이인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는 2가 아니란 얘기야. 알지? 속도가 1. 다시 봐봐. 여기 차이가 1cm잖아. 지금 남은 게 요거랑 요게 D3랑 D4 중에 하나인데 그 차이가 1cm밖에 안 된다고요. 속도가 2가 돼버리면 0.5초 차이가 돼야 되니까 0.5초 차이가 되려면 0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극 후 1.5나 2.5. 얘는 자극 후 2. 근데 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여기나 여기 가는데 속도가 2인데 왜 가는데 3초나 걸리냐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속도가 2가 아니다. 알겠죠? 속도가 2가 아니니까 1이야. 그럼 자동으로 얘가 2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2초, 자극 후 3초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80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는데 3초, 자극 후 2초니까 얼마야? 플러스 30이죠. 그럼 얘네 둘이 마이너스 80 아니면 플러스 30이니까 남은 거 하나 얘가 0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C를 보시면 자, C는 여기서 D1까지 그냥 가는데 몇 초? 2초밖에 안 걸려. 가는데 2초. 가는데 2초. 자극 후 3초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0이네요. B가 마이너스 80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0. 그럼 얘가 자동으로 플러스 30. 이렇게. 다 됐지? 그럼 얘가 D3네요. 마이너스 80. 그리고 얘가 D4. 끝. 네. 자, 기억 A는 0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시냅스가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A와 C의 속도는 같다. 틀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4번.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는 세 쌍이래. 다 독립입니다. 독립이고 다인자죠. 독립다인자. 독립다인자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표현형은 이제 세 가지, E와 F랑 G인데 세 가지.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누가 우성인지는 안 나와 있어.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서로 다 독립이다. 가랑 나가 다 독립이니까 그냥 네 쌍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끊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Q는 자, 이렇게죠. 자, 기억은 라지 A나 스몰 A 둘 중에 하나고, 니은 라지 B랑 스몰 B 둘 중에 하나인데, P와 Q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때, 그 자식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0가지다. 10가지는 무조건 2 곱하기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2 곱하기 5는 아니고, 5 곱하기 2겠죠? 대문자의 경우의 수가 5.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서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자, 2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EF랑 FG잖아. 맞아요? 그러면 E나 F 아니면 F나 G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5개라는 얘기는 자리가 6개야. 자리가 6개인데 5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에 동형접합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동형접합이 이제 몇 개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몇 개 있어야 돼? 이게 대문자가 만약에 동형접합이 여기가 소문자로 있으면 대문자가 5, 4, 3, 2,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대문자 한 개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문자도 동형접합, 소문자도 동형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가 라지 A고 여기가 스몰 b로 픽스가 되면서 다 대문자 차면 5개, 다 소문자 차면 1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바로 쉽게 찾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유전자형이 자, 이렇게 생긴 사람과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랍니다. 일단 얘는 대문자가 2개일 확률이에요. 대문자가 2개일 확률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전체 경우의 수 16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대문자가 2개가 나오려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한 자리 뽑으면 돼요.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6분의 4잖아. 된 거야. 맞아요. 대문자 2개 나올 확률 16분의 4입니다. 그러면 2가 나올 확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둘이 곱했을 때 16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4분의 1에 맞게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그럼 무조건 여기서 2가 나와야 됩니다. 맞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언가 정해진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무언가 정해진 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지?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이제 한 놈이 우성이고 한 놈이 열성이잖아. 2에 대해서. 그러면 2랑 열성이 나오면 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랑 우성이 나오면 이 우성을 따라가니까 우성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 2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2에 대한 우성과 2에 대한 열성. 그래서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서 열성이 나와야 2의 표현형을 갖는다라는 거죠. 4분의 1로.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2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됩니다. 요 사이에서. 그것까지 이제 만족하는 조건이 뭐니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이제 F가 된다. 이렇게 볼까? 만약에 여기가 G가 된다. 여기가 F다. 이렇게 된 표현형이 몇 개 나와요? 이 G가 되면 G죠? FG가 돼도 G죠? 근데 F2가 되면 E죠? F가 되면 F잖아. 3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F, 여기가 G가 된다. 끝. 그러면 이제 E 아니면 F 나오죠. 왜? G는 들러리니까. 끝. 그래서 A의 그 자식의 표현형이 가와다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 또 구해야 돼. 자, 그러면 Q와 같을 확률이니까 얘는 대문자 총 몇 개? 3개. 대문자 3개 나올 확률이랑 표현형이 뭐가 나올 확률? F가 나올 확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 대문자가 3개 나올 확률은 일단 16분의 여기서 대문자 2개 뽑으면 되니까 4C가 되겠죠. 16분의 6이고요. F가 나올 확률은 여기서 F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제일 대빵이니까 여기서만 F 나오면 뭐가 나오든지 간에 F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F, 여기 E 나와도 되네? 맞지? 봐봐. 이게 안 되는 걸 찾으면 뭐냐면 이 G 나오는 거 빼고는 다 F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4개 중에 하나만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되니까. 얘는 얼마야? 32분의 9. 정답은 4번. 됐지? 또 길어지네. 15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량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근수축은 변화량으로 풀라고 했었죠? 자, 변화량을 보시면 마이너스 0.3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0.2예요. 그럼 이거에 맞는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3대 2가 될 수 있는 변화량 비율을 찾아봐라. 자, 만약에 T1에서 T2로 갈 때 변화량을, 자, 기억을 마이너스 X라고 한다면, 니은은 플러스 X죠? 그러면 디귿은요? 마이너스 2X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뭔가 두 개를 픽해가지고 차이를 딱 봤을 때, 마이너스 이제 3대 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픽스시켜야 돼. 뭐가 있을까? 자, 기억에서 니은 빼면 마이너스 2x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니은 빼면 마이너스 3x예요. 보여? 이걸로 푸는 거예요. 됐지? 얘가 마이너스 0.3이고 얘가 마이너스 0.2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니은입니다. 그리고 0.3에 해당하는 거 요거 A가 디귿이죠. 얘가 자동으로 기억. 이렇게 했지? 이렇게 풀었죠, 할 때? 오케이. 좋습니다.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힌트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T1일 때, X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의 3배다. X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의 3배다. 야, 그럼 봐봐. X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의 3배면, 디귿 하나 있죠? 그럼 얘가 디귿이라는 거 아니야? 디귿, 3디귿. 3배니까. 그럼 그 말은 기억 플러스 니은이 디귿이라는 소리잖아요. 디귿. 이렇게. 기억 플러스 니은은 디귿이고. 를 여기다가 대입해봐요. 그러면 기억 플러스 니은 빼기 니은이니까 기억 아니야, 이게? 물론 이제 T1에서만 기억이 되겠죠. 나왔다. 그러면 기억이 얼마? 0.7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니은은 얼마야? 뺐을 때 0.4니까, 니은은 0.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뺐을 때 0.7이니까 디귿은 1.2. 한 번에 다 나오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변화량 대로 가시면, 이거 지금 x가 0.1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일로 갈 때 0.1 감소하면 0.6이죠. 그럼 얘는 증가하니까 0.4죠. 얘는 0.2 감소하니까 0.8이죠. 끝. 됐어요? 오케이. 자, 기억 x의 길이는, 전체 길이 구하셔야 되네요. Sorry. 자, 그럼 얘가 이제 3.0이네요. 전체 길이가 이제 3.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0.2 차이니까 2.8이죠. 자, 0.2 더 길다 T1일 때가 맞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T2일 때 H대의 길이보다 길다. 틀렸지. 디귿이 H대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X의 길이가 우리가 2.8이 L이잖아요. 그러니까 L은 2.8입니다. G1은 0입니다.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4분의 1 L인 지점. 그럼 4분의 1 L은 0.7이란 말이야. 그럼 0.7이다라고 하면 기억의 길이만 0.6이에요. 0.7이면 기억의 길이 살짝 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에 위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되니? 네, 좋습니다. 이제 16번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정지를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나는 두 쌍. 오케이. 자, 정리 좀 하자. 가는 한 쌍인 라지 A, 스몰 A. 나는 두 쌍, 라지 B랑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랑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일단 가는 상, 나는 성, X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이건 체세포를 나타낸 거랍니다. 체세포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세포를 나타낸 건데, 그냥 세포. 1에서 2까지, 아니, 1에서 4까지 2개는 피해 세포, 2개는 피해 세포, 2개는 Q의 세포고요. 2개는 N이고, 2개는 EN이랍니다. 자, 요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자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체세포를 기준으로 보시면 여자는 성이건 상이건 무조건 2개잖아. 그러니까 성이라도 2개가 되겠죠? 자식을 먼저, Q는 엄마네. 미안해. 자, 엄마를 보시면, 라지 B, 스몰 b죠? 일단은. A는 몰라요. A는 아직 안 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아직 몰라. 근데 자녀를 볼게요. 1번은 남자고 2번이 여자인데, 얘 남자애는 무조건 성형 색채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럼 스몰 b가 없으면 라지 b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d가 있으니까 X형 색채 이렇게 2개가 있고 나머지가 Y가 돼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요 여자애는요, 스몰 b, 스몰 d 둘 다 있어. 뭔지는 몰라. 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겠죠. 근데 어떤 것끼리 연관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아직은. 그치? 일단은 이형접합이다라는 것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당연히 이제 뭐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 N일까? EN일까? 에? 얘가 EN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원래 라지 D, 라지 D가 없고 스몰 B랑 스몰 D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스몰 B랑 스몰 D만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누군데? 하나라도 있는 거 다 누군데? 2명이라며. 2명씩이라며. 그럼 이거 당연히 N이죠. 무언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스몰 b랑 스몰 d면 안 돼요. 이 유전자에, 그러니까 이 세포에 스몰 b랑 스몰 d가 연관된 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빠가 스몰 b, 스몰 d, y겠네요. 아니면 엄마가 스몰 b, 스몰 d겠죠. 그럼 얘 엄마는 누구예요? 얘 엄마는? 만약에 그럼 여기가 스몰 d라고 하면, 라지 b, 스몰 d라고 하면, 그치? 그러면 스몰 b, 스몰 d를 딸한테 주겠죠? 아니면 라지 b, 스몰 d를 주거나. 근데 어떤 경우의 상황에서도 여기서 이제 2명이 나올 수가 없어. P랑 Q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계도를 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할 때 말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일단 요거까진 맞죠? 요거까진 다 맞고, 이거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스몰 d, 그죠? 맞지? 여기까지 이제 고정, 여기까지 이제 고정이고. 자, 일단은 요거는 스몰 b, 스몰 d가 안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y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아빠 거라는 소리입니다. 아빠? P. 아빠 X형 색채 아직 모릅니다. 아시겠죠? 아빠의 X형 색채 아직 몰라요. 몰라요. 됐니?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핵상이 EN인 거 좀 가능한 것도 찾아볼까? EN인 거.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얘는 뭔가 EN 같아. 같아라고 해봐. 같다. 오케이? 근데 얘네들을 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EN이죠.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뭔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한 명이 아빠일 거 아니야. 아빠의 EN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굴까요? 이 EN은? 엄마밖에 안 되지. 맞죠? 왜? 만약에 아빠면, 자, 이거 아빠라고 쳐봐. 그럼 이제 라지 B, 라지 D, Y죠. 라지 B, 라지 D, Y. 그러면은 요거 딸한테 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이거겠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아빠면 엄마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엄마는 라지 D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아빠 거야? 이것도 아빠 거고? 이것도 아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됐지. 저건 엄마 거다. 아빠가 아니라 엄마다. 그럼 엄마는 라지 B랑 라지 D가 다 있는 거니까 스몰 B, 라지 D가 됩니다. 스몰 B, 라지 D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EN이잖아. 그러면 엄마는 원래가 라지 A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몰 a, 스몰 a예요. 그러면 라지 A가 있는 거는 아빠예요. 그러면 이미 아빠가 여기 2명 세포 있으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엄마입니다. 그러면 라지 A 없죠, 당연히. 그럼 아빠는 이제 요 세포를 갖게 되는 거죠. 아빠는 라지 B가 있는 거예요. 라지 D는 없고요. 그래서 아빠는 라지 B, 스몰 d, Y가 돼요. 그러면 딸한테는 어떻게 물려준 거냐? 아빠가 라지 B, 스몰 d를 물려주고 엄마가 스몰 d, 라지 d를 물려주는 것이다. 끝. 이렇게. 됐죠? 당연히 핵상은 요건 이제 없으니까 n이고요. n이 2개니까 여기 자동으로 2n인 거죠. 됐지? 끝. 자, 기억, 요 a는 x다. 맞고요. 니은 3는 p의 세포이다. q의 세포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d가 q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다. 이것도 맞지? 정답은 3번입니다. 됐지? 자, 17번 보겠습니다. 길다, 길어. (17번) 맞았어? 혹시? 찍어서 말고 풀어서 맞췄어요? 오, 좋아요. 네. 맞았어. 17번. 찍어서? 맞은 거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것도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모두 연관이에요. 모두 연관이고, 자, 2개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다.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연관이고. 야, 요거 이런 식으로 표로 나오면 제가 가계도로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가계도로. 이렇게. 자, 일단 요거 표시하고 갈게요. 이렇게 가계도로 이제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염색체 수가 24, n 플러스 1과 기억, 그 다음에 22인, n-1이 만나서 정상인 자녀 4번이 태어났다. 3번까지는 정상이죠.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병을 표시할 때 물음표가 단 1개라도 있으면 위에다가 다 표시해줘야 됩니다. 자, 병 걸린 사람 일단. 자, 안 걸린 사람은 X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물음표는 물음표대로 표시를 해주고. 왜냐면 물음표도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면 정상처럼 보여서 실수할 수 있어. 아시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 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2번까지 다 걸렸고, 그 다음 3번 안 걸렸고 4번 물음표예요. 물음표는 물음표대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다 병 걸린 사람 아빠 몰라요. 몰라요. 자, 엄마 안 걸렸고요. 자녀 1번 몰라요. A. 그 다음에 자녀 2번 걸렸고, 3번도 걸렸고, 4번 안 걸렸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색깔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샤프로 풀 때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표시하시면 되니까. 오케이, 바리? 자, 일단 가능한 거. 열성부터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간은 안 보여도 나는 보여요. 엄빠 둘이 병 걸렸는데 정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병이 열성이죠. 병이 우성이죠. 정상이 열성. 자, 그럼 병남병녀가 하나라도 안 되면 얘는 성염색체 유전임이 확실한데 병남병녀가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몰라요. 근데 봐봐, 우성이 2개고 열성이 하나잖아요. 이미 우성 하나는 쓴 거잖아요. 우성 하나 썼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우성 열성이거나 열성 우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푼 거 말고 더 이상 뭔가의 힌트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우열관계도 안 보이고 병녀병남이 안 되거나 병남병녀가 안 되는 거 둘 다 안 되면 상이라고 확신이라도 하는데 둘 다 안 되는 경우를 안 줬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이런 상황이 왔다니까. 자, 다시 보세요. 오케이. 자, 가는 병남 병녀가 안 됐어요. 그럼 만약에 병녀 병남도 안 됐으면 오케이 상이 된다고.
근데 병남병녀가 안 됐지 병녀병남이 안 되는 건 안 보인다고. 그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우열관계를 모르니까. 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황은 두 가지예요. 뭐 우성, 열성이거나 열성, 우성이거나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해봐야죠. 이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이러니까. 이거는 풀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자, 두 가지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자,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어떡할래요? 뭘 어떻게 가보는 거야. 아, 왼쪽 같아. 가봐야지. 예전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보세요. 1번으로. 안 됐네? 아, 그럼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걸로 푸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1번으로 가서 틀렸어. 그럼 잽싸게 빨리 2번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1번으로 갔는데 문제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글로 가야 돼. 가다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계속 길이 열려있네? 그냥 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이걸로 풀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안 나와. 다 되는데? 그게 맞다고. 알겠죠? 왜냐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반드시 하나는 되게 돼 있어. 알겠죠? 선택을 하는 거야. 뭘로 할래? 니네가 선택해봐. 니네가 지금 상황이야. 딱 그 상황이야. 안 하면 내 맘대로 한다. 자, 가봅니다. 얘가 우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열성이죠. 맞아요? 갑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열성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스몰 A죠? 정상이니까. 그럼 이제 얘 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죠? 근데 일단 엄마 아빠가 그럼 스몰 A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스몰 A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면 상이냐 성이냐가 문제가 되거든. 상이냐 성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만약에 성염색체라고 하면 얘는 병, 그 다음에 정상, 그죠? 그 다음에 병하고 Y가 되겠죠. 만약에 성이면 이건 누구한테 와요? 엄마한테 와요. 그럼 엄마는 병, 스몰 b, 병을 가지거든요. 근데 둘 다 안 걸렸어요. 그럼 여기가 정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랑 다는 반드시 열성이 돼야 돼요. 근데 둘 다 열성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이 아니야. 맞지? 그래서 상이다. 까지 일단 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일단 상연관인 거는 밝혀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상이다. 까지 돼서. 자, 그럼 이제 다시 갈게요. 자, 만약에 가가 우성이다. 라고 하면, 엄마는 그냥 스몰 A죠. 아빠는 라지 A, 스몰 A가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라지 A를 아빠한테 물려받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표시해 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상인 애는 얘니까 스몰 B고요. 아빠는 여기가 라지 A, 스몰 B, 엄마는 스몰 A, 스몰 B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빠는 병이니까 여기가 라지 B가 돼야 돼요. 엄마도 병이니까 여기가 라지 B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스몰 A로 이제 물려주니까 아빠한테 이제 라지 B 받고요. 나머지 하나 뭘 받든지 간에 병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몰 B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이니까 라지 B를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다까지 갑니다, 그러면. 다까지. 네. 자, 아빠는 몰라요. 자, 엄마는 알아요. 열성이죠. 그죠? 이거 병이 열성이니까 얘부터 갑니다. 병 걸린 애들은 그러면 스몰 D. 그대로 올리세요. 자, 스몰 A, 라지 B, 스몰 D죠. 스몰 A, 라지 B, 스몰 D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엄마가 준 거죠. 스몰 A, 스몰 B. 아빠는 없으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근데 엄마는 왜 병에 안 걸렸을까?
잘못됐죠. 여기서 오류가 생기죠, 여기서. 네, 아닌 거예요. 빨리 백하시면 됩니다. 좋댔네? 하고 빨리 백하시면 돼요. 씨. 잘라야겠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우성 열성이 아니니까 열성. 우성. 이게 정답이죠. 이걸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색깔대로 이제 구분할게요. 됐지? 자, 열성. 아빠부터. 스몰 A, 스몰 A.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빠르게. 자, 그럼 스몰 A 하나 물려봤는데, 라지 A죠. 그래, 라지 A 하나 엄마한테 받고, 이거 스몰 A, 스몰 A니까 당연히 엄마도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연관시켜 볼게요. 정상인 사람들부터 좀 연관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관. 근데 이제 병이잖아, 둘 다. 그러니까, 라지 B 여기다가 걸어주시고. 그러면 엄마는 라지 A, 라지 B니까 여기다가 라지 B가 오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스몰 A, 스몰 A니까 당연히 이렇게 근데 병이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스몰 A, 라지 B를 줘야 돼요. 그래야 병이 걸려. 그리고 엄마가 스몰 A, 스몰 B를 주고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요. 이제 다만 맞추시면 돼요. 다는 우성이니까 정상이 열성이죠. 그럼 정상부터 스몰 D, 스몰 D. 그대로 내립니다. 여기 스몰 D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이렇게 주죠. 그리고 얘도 어차피 얘 우성이잖아. 병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라지 D가 돼요. 그러면 이 스몰 A, 스몰 B, 라지 D는 아빠가 주겠죠.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그럼 아빠도 병이겠네요. 자, 그다음 얘도 이제 자, 스몰 A, 스몰 B, 스몰 D는 엄마가 주고요. 병 걸렸으니까 여기 라지 D죠. 그러면 스몰 A, 라지 B, 라지 D는 아빠가 준 거죠. 이렇게. 됐나요? 다 된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 라지 A, 라지 B, 스몰 D는 엄마가 줬고요. 나머지는 뭘 받든지 간에 라지 D가 오겠죠. 이거를 받든 라지 D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병이죠. 자, 이제 4번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태어났을까? 예? 가병에 걸리고 핵형이 정상이니까 일단 핵형을 써보시면 얘는 스몰 A, 스몰 A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밑에가 스몰 D, 스몰 D가 돼야 돼. 그럼 스몰 A,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몰빵으로 준 거야. 이거를 두 개 준 거야. 두 개.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를 준 거예요. 끝. 자, 기억 가는 열성이다. 맞고요. 힘들게 열성인 걸 찾았고. 그 다음에 니은 A는 O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1분열 비분리가 아니라 2분열 비분리. 틀렸지. 정답은 3번입니다. 야, 근데 이게 시간이 될까? 그치? 어쩔 수 없어. 빨리빨리 풀어야지 뭐. 누군가는 풀잖아. 누군가는 만점 받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다. 이거를. 자, 18분. 아우, 길어, 씨. 네.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일단은, 가닥으로, 그냥 문자로만 제가 표시를 할게요. 중요한 것만 이거 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그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내는데 기억은 X 아니면 Y랍니다. 여기는 지금 근데 까만색이 2개가 이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똑같이 까만색 2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하나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렇게 Y를 2개 표시했을 리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Y가 2개 있다라는 거는. 근데 여기는 이제 Y가 표시가 안 됐다라는 거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이 표시된 거는 기억이고 그 기억이 X 염색체다라는 거죠. 이 기억이 X 염색체다. 그래서 이 기억이 X 염색체. 그래서 Y는 표시가 안 된 거예요. 기억을 표시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Y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얘가 수컷이고 얘는 XX니까 암컷이다. 아, 핵상은 2N은 6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N은 3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봐봐. 얘는 근데 염색체가 2개밖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림에. 이렇게 2개밖에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야.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표시 안 한 게 Y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Y가 있을 거니까 수컷이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3개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기억이잖아. 그러니까 X선매체 있으니까 얘는 뭔지 몰라요. 검은색도 있어,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수컷 건지 암컷 건지 몰라요. 얘는 수컷이고, 얘는 이제 얘는 3이고, 얘는 2얘는 6이죠.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가에서의 이 암컷의 유전자형은 라지, 라지, 라지비 스몰. 그리고 여기에서의 수컷의 유전자형은 라지, Y, 라지비, 라지비. 됐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봐봐. 얘네 둘은 라지 A 밖에 없죠. 근데 얘는 스몰 A가 있죠. 그럼 얘는 또 다른 개체다라는 얘기 아니야? 또 다른 개체다. 아예 다른 개체다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제3의 개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걸로 표시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얘가 1번이다. 그럼 얘가 2번이다. 그럼 얘는 3번이란 소리예요. 다른 애란 소리예요. 아예. 아,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고요. 자 문제 다시 볼게요. 자, 2개는 1의 세포. 그 다음에 1개는 2의 세포고요. 나머지 하나는 3의 세포다. 그렇게 3마리인 거네. 그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수컷은 얘 거 아니면 얘 거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번 거 아니면 3번 거란 소리예요. 2번 아니면 3번이다. 이 소리잖아, 지금. 얘는 아니잖아, Y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애 거거나 이렇게 같은 애 거 둘 중에 하나라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분석됐고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 3가 태어났고요. 성별은 1과 3의 성별이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과 3의 성별이 같다. 맞니? 자, 그러면, 자, 얘 성별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게 결정되겠죠. 얘 성별. 그러니까 그 성별이 같은 게 만약에 암컷과 암컷이에요. 라고 하면, 얘 수컷이니까, 요렇게가 같은 개체고, 얘가 1, 얘가 3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자식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1과 2 사이에서, 라지 A와 라지 A 사이에서 어떻게 스몰 A가 태어나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요게 같은 개체께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같은 개체면 어떨까요? 이렇게 같은 개체고 애초에 둘 중에 한 명이 스몰 a, y, in 수컷인 거야. 그지? 스몰 a, y, 라지 b, 스몰 b. 그리고 암컷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그러면 요 둘 사이에서는 태어날 수 있죠. 얘가 태어날 수 있죠. 라지 a, y, 라지 b, 라지 b로 태어날 수 있죠. 그럼 이제 y가 태어났으니까 얘가 이제 1하고 3가 성별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1이네. 얘가 3고. 그리고 얘가 2.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2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얘네 둘이가 1. 그리고 얘가 3. 끝. 이렇게. 자, 기억 맞고요. 니은 다는 원의 세포이다. 요것도 맞죠? 요 나랑 다가 원의 세포. 그 다음에 3에는 스몰 b가 있다. 없어요. 없어요. 라지비, 라지비. 없어요. 정답은 3번. 됐죠? 자, 그 다음 빨리 하자. 자, 19번. 자, 가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만 X 염색체 있다. 하나만 X. 그럼 하나는 상, 하나는 성이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됐죠? 자, 이거 남편이니까 이거 여자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리고 가는 라지 t나 스몰 t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 병부터 빨리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가 병 걸린 사람 누구야? 했을 때 1번, 6번 끝인가요? 1번, 6번 끝이네요. 그 다음에 나 병 걸린 사람 3번, 6번 이렇게 이제 끝이죠. 아, 1번도 있네요. 1번. 이렇게 3번, 1번, 3번, 6번 이렇게죠. 됐어요? 자, 우열관계 파악됩니까? 안 돼요. 왜? 얘를 모르거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DNA 상대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 얘가 성인지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억하고 니은이요. 0이나 2 중에 하나래요. 기억하고 이제 니은이 0이나 2 중에 하나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잘 봐봐. 성이건 상이건 상관이 없이 2번과 A는요, 둘 다 여자예요. 맞아요? 여자라고. 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라지 t다라고 한번 해봐. 라지 t. 얘가 이제 아니다. 라지 t가 아니라 스몰 t라고 한번 해볼게. 왜냐면 스몰 t가 됐을 때 라지 h랑 스몰 t가 0인 사람은 자 라지 h랑 스몰 t인데 얘가 0인 사람은 유전자형이 뭐가 돼야 돼? 여자니까 일단은 스몰 h 라지 t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럼 라지 t가 되면 만약에 이게 2번이면 둘이 이제 같은 표현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얘가 라지 t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A라고 하면 라지 t 다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부모가 표현형이 같아야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요 가가 라지 t가 스몰 t가 아니란 얘기야. 스몰 t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라지 t 우성으로 동형접합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라지 t다. 그러면 이 라지 h 플러스 라지 t가 0인 사람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스몰 t t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어차피 부모 아니면 그러니까 엄마 아니면 자식이잖아요. 엄마면 스몰 t를 물려줄 거고 자식이면 위로 올렸을 때 스몰 h를 무조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2인 사람은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해됐지?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근데요, 여기 자식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식을. 왜냐면, 뭔지는 얘가 성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식은 정상, 병이야. 그럼 무언가 하나는 정상 Y, 병 Y. 그러면 엄마는 정상, 병 같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X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A죠. 얘가 2번이고요. 됐지? 좋습니다. 힘들어. 자, 그러면 얘가 2, 얘가 0이 아니잖아. 얘가 2, 얘가 0. 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엄마가 요거죠. 요렇게. 됐지? 이래야 이제 말이 된다. 이 자식들이 말이 된다. 그러면 여기 2번은 뭐예요?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스몰 h, 스몰 t. 그럼 이건 뭐예요? 둘 다 병이 우성이다라는 얘기죠. 둘 다 이제 병이 우성이다. 밖에 얘기가 안 되지 않냐? 엄마 다 정상이잖아요, 지금. 근데 가는 병남 병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이죠. 가는 상입니다. 가는 상이고 나가 성이다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된다. 끝났어요. 대입하면 되지. 자, 얘는 이제 스몰 h일 거니까 아빠가 라지 h, 스몰 h. 됐죠? 여기 다 됐고 여기는 정상이니까 스몰 h. 여기 스몰 h, 이거 엄마가 라지 h 줬을 거니까 라지 h, 스몰 h 됐고 성경색채 표시를 해보시면 병이니까 라지 t, y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정상이니까 스몰 t 얘도 스몰 t, y, 라지 t, y 끝. 자, 기억 가는 스몰 t이다. 틀렸죠? 라지 t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은 2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A한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그렇지, 우성이니까 모두 발현되었다. 정답은 4번.
됐지? 오케이. 자, 마지막 방향국법. 자, 그림은 이제 지역 H에서 H의 기역에서인데, 기역은 이제 화렵수림과 침엽수림 둘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종 1과 2는 화렵수에 속하고, 침엽수는 3랑 4에 해당한다.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P도 자, 그럼 이거 그냥 우점종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점종이 화렵수인지 침엽수림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지? 그죠? 찾아야지 뭐. 그러면 상대 밀도랑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다 계산하셔야 되겠죠. 상대 밀도는 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다 합쳐서 100마리죠? 100이니까 이제 그냥 요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된다. 그대로. 그 다음에 상대 빈도. 빈도 먼저 쓸게요. 자, 빈도는 다 더한 거 분의 그거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2잖아. 2분의 0.7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2분의 0.7. 35%. 그지? 얘는 15%. 얘는 30%. 20%. 이렇게. 문제에서 2의 상대 피도 값은, 자, 2의 상대 피도 구할 건데, 요 값은 4의 상대 빈도 값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0이네요. 이렇게. 그럼 얘가 0.2일 때가 20이면, 0.4일 때는 40이잖아. 그리고 0.16일 때는 16이겠네요. 그리고, 자, 이거 자체 계산할 때, 이렇게 봐봐. 요 전체 값. 요 전체 값을 더한 거 분의 얘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얘 곱하기 이제 100. 다시. 리셋. 다시. 자, 요거를 다 더한 값 분의 요거 곱하기 100이 이거잖아요. 피도가 0.4가 0.04. 응? 이거의 피도가 0.4가 0.04. 아, 잠깐만. 그러네요. 저 영상 4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자, 얘네들을 다 더한 값 분의 요거 곱하기 100을 한 게 요게 나온 거잖아요. 맞지? 그럼 이거 얼마가 돼야 돼? 이거 얼마가 됩니까? 0.6. 오케이?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 되죠. 1. 그래서 1분의 0.2 곱하기 100을 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60이네요. 야, 그럼 우점종이 누굽니까? 제일 큰 게 누구예요? 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점종은 침엽수림. 침엽수림. 그래서 기역은 틀렸죠. 기역은 화렵수림이 아니라 침엽수림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0.6이다. 맞고. 자,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는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뭐 그냥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다.